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스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자, 앞서서 9시에는 영국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어서 오늘도 미국 연준 총재들의 연설도 줄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이슈들 있는 가운데 해외 스물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그 부분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신세계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탄탄한 해외 스물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와 함께 실시간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활용을 하셔서 더욱더 편리하게 그리고 더욱더 빨리 남겨주신다면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답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준식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준식 해설입니다. 1월 이제 마무리를 하고 2월이 들어서면서 사실 여러 투자자산군 중에서 해외 선물이라는 섹터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매력이 발휘되는 매력 발산을 하는 좀 시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그런데 리스크에 또 노출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금 대응을 하고 시장 접근해야 될지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방향으로 투자에 대해서 좀 매력도가 높은 만큼 해외 선물 시장 최근에 이런 변동성을 좀 잘 이용하신다면은 정말 매력적인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매력도를 오늘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송준식 해설위원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합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최근에 증시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굉장히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전달해드리겠고요. 또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까지 함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이슈 점검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슈까지 저희가 쏙쏙들이 김경윤 PD 통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김경윤 PD 만나봤고요. 무엇보다도 목요일 저녁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계 지니어스 LG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주 만에 뵙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딴 데에서 이제 뭐 우승을 최근에 뭐 3주 연속 하고 나서 이제 또 오게 됐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저희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희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목금 오늘 내일 다 집중적으로 저희의 관련된 매매법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번 주 주말이죠. 저번 주 주말에
저희 암호화폐 리딩방에서, 그죠? 톡스타 리딩방 안에서, 저희 11연승이 한번 터졌죠. 그래가지고 그와 관련된 얘기들 추가적으로, 유튜브에다 질문 주시면은 제가 또 암호 리딩,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실시간으로 계속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 주말까지, 에지시스템 맞소님과 함께라면은 정말 해외 선물 전략 연초부터 잘 챙겨가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월 10일,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치가 좀 중요할 텐데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01호로 오시면 됩니다. 자, 오시는 길에 대해서 좀 안내를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2018년 글로벌 투자 분석에 대해서 대전망 또 에지시스템 마스터님을 통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뵙는 에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뭐 탄탄한 전략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모와 외모도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로 제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시꺼멓게 나오네요. 네? 제가 2주 만에 굉장히 어디 탄 거 같은 느낌입니다. 아니 전혀 아니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밝게 보실 것 같은데 그런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좀 더 빛나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날에 또 시청자분들 직접 뵙는다면은 정말 빛나는 에지시스템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 네, 먼저 첫 번째 공약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연진분들과도 모두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구간 11시 1분 59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먼저 개장 전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현재 구간에 먼저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S&P 어제장에도 좀 아쉽게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었죠. 자, 오늘은 그와 좀 반대입니다. 아랫꼬리를 달면서 일봉상으로는 2686포인트로 0.6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S&P 비교해서 나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1% 넘는 강한 탄력으로 6611.75포인트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실까요? 유로FX도 역시나 어제장에 긴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되면서 거의 1% 가까운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의 반등을 이어가면서 0.10% 강보합권으로 1.2306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역시나 어제장 3일 연속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까지도 지금 1320달러가 깨진 이후에 1316.2달러 선 0.3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어제장 원유재고 발표를 만나보셨을 텐데 저희가 발표된 직후에도 매도 쪽으로 가고 있었던 방향 그대로 좀 이어가면서 어제장에도 3% 넘는 하락폭으로 종가가 마감이 됐고요. 현재 구간 62달러가 깨지면서 61.55달러까지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까지 좀 시세를 살펴드렸고요. 최근에 반등이 오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000달러에서 8,490달러까지 반등하면서 2.97% 상승세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장 좀 아쉽게도 모두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나스닥이 1% 가까운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과 유로 FX 그리고 크루드오일까지 모두 세 상품 모두 통화와 상품 모두 하락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골드 같은 경우 1320달러가 깨진 선 그리고 크루드오일 역시나 어제장에 재고 발표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62달러가 깨졌다는 점 가격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 먼저 기사 정리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희 PD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고용지표입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2만 1000명으로 발표가 됐고요. 월가 예상치는 23만 1000명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의 장기 예산안 합의 여파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간밤에 새벽이었죠. 미 상하원이 지금
좀 장기 예산안 타결에 좀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달라스 연은의 총재죠. 로버트 캐플런이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기조를 강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파이낸셜 타임즈 쪽에서의 소식인데요. 2월 5일부터 지금 연준을 이끌고 있는 제롬 파월 총재가 변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주가가 급락했지만 연준은 긴축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헤지펀드 업계 대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쿠퍼맨이 패닉장에 주식을 더 샀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공포에 살아라는 말을 잘 실천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랙락 쪽에서의 전망입니다. 이런 전망했던 애널리스트들, 기관들 굉장히 많았는데 증시 변동성 굉장히 단기적이다라며 펀더멘털과 현재 무관한 상황이다라는 분석 내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로얄 런던 에셋 매니지먼트 쪽에서 나온 분석인데요. 영국 영란은행이 5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어서 BOE 총재는 금리 인상이 이전 긴축 때보다 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BOJ의 구로다 2% 인플레이션 실현하기 위해서 강력한 완화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말 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2만 1000명으로 월가 예상치 23만 1000명에 대해서는 좀 하회한 수치입니다. 일단 지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영국 영란은행 쪽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동결 소식, 그리고 구로다 총리의 BOJ 쪽에서는 2%의 인플레 위해서 계속적인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의 저희가 이슈와 그리고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오늘 출연진 분들과 다룰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푸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뉴욕 증시의 진정세 가운데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에 대해서 지수를 좀 전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S&P 현재 구간 2686포인트까지 돌파가 되면서 0.67%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미국 달러의 강세 지속에 급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도 어제장의 큰 폭의 하락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의 반등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4달러 선 깨진 이후에 1.23 초반대까지 밀린 유로 FX 현재 구간에서도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2주째 상승하면서 하락 마감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역시나 크루드 오일 역시 62달러가 깨지면서 61달러 중반대 가격대 지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 61.61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역시나 달러 인덱스의 강한 반등에 추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구간 1320달러도 깬 상태입니다. 1416.2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골드 역시 전략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수와 그리고 통화, 상품에 대해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안에 달러가 또 중심선으로 많은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좀 방향성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S&P 500인데요. 일단 어제장에 이런 반전이 없었습니다. 정말 위아래 폭으로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꼬리가 참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S&P 먼저 현재 구간에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송주식 해설위원님과 저 업이고요. 마스터님 다운이시죠? 이거를 좀 2주 전에 와가지고 미리 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아쉽지만 네. 일단 다운. 그리고 김경인 PD 오늘 관망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도 지수에 대해서 좀 관망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어제는 네, 다운이었던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관망에 대한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어제장에서 지수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방송할 때까지는 좀 확인을 했는데 이후에 다시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오늘 아침에 또 확인이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 주요 지수들은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요소로 인해서 하락 압력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금요일부터 이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이 투자자들이 변동성 장세를 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괜찮은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실적 시즌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겠죠. 개장하기 전에는 CBS라든지 필립 모리스, T모바일, 닐슨, 트위터 이런 좀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장 마감 후에도 AIG나 엔비디아, 익스피디아처럼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좀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죠. 미 상원 여야가 장기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지난 10월부터 단기 예산안만을 처리해오면서 그야말로 좀 언발의 오줌 누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장기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셧다운 우려가 좀 원천 해소가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 지수의 급등락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의견이 하나 또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수들이 좀 큰 폭의 조정세를 보였는데도 이 러셀 2000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들은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활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러셀 2000처럼 스몰캡 으로 구성이 된 지수는 일단 일반적으로 미국 내 활동에 집중하는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최근에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이 움직임에 특별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 달러 인덱스가 지금 14개월간의 하락을 딛고 좀 반등세를 보이는 오랜만에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이 이어지는 동안에 이 러셀 2000이 힘겹게 200일 이평선 근방을 좀 지켜냈다라면서 이 지지선이 지난해부터 매우 좀 단단하게 다져졌던 그 부근이었기 때문에 이런 회복세는 기술적 근거에서 봤을 때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내고 있고요. 또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으로는 미 달러 반등이 좀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러셀 2000의 미래도 좀 당분간을 박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러셀 2000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해설위원님도 함께 좀 언급을 해주셨던 그런 지수입니다. 지지선이 굳게 유지가 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호조와 이런 악재에 대한 중간적인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아니, 마스터님이 아까 업앤다운 들으실 때 이 다운이 2주 전에 들으셔야 된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들어볼까요? 그냥 뭐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S&P 뭐 나스닥 등등 지수를 떠나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일단 옐런 의장이 다음 의장으로 교체되는 시점에서 옐런 의장이 그동안에 사실 서민 금융 중심으로 해서 실질 경제를 올리는 데 많이 좀 주력을 해왔습니다. 진짜 현금을 상승을 시키고 그리고 실질 미국 경제를 상승을 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받쳐 올린다라는 주의의 움직임이 강했다면은 이제 앞으로의 연준은 사실 이미 연준이 출범하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금융규제 완화 부분에서 특히 레버리지 규제 완화 부분이 포커스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 규제 완화라는 부분을 좀 잘 포커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레버리지 규제 완화라는 거는 과거에 2008년 경제 위기 때 이제 CDO 2차, 3차까지 나오면서 파생 시장을 저희가 거래하는 이 해외 선물 시장은 정말 1차적인 파생 시장이고요. 정말 이 과열과 투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CDO 2차, 3차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정말 투기성 파생 시장이죠. 그런 시장을 만들어냈던 게 사실 레버리지 규제 완화 법안입니다. 근데 이미 출범하기 전부터 관련 법안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파월 의장이 들어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관련 법안들이 추진이 될 경우에는 정말 미국 경제에 또다시 필요악을 심는 계기가 돼버립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전에 예전 연준에 뭐 그린스펀 장관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린스펀이나 뭐 벤버냉키 때 많이 시행이 됐던 법안들인데 이런 법안들이 다시 재시행이 된다면은 트럼프 정부가 또다시 악을 심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연준이 못 버텨주면은 정부도 못 버텨주는 상황에서 연준까지 못 버텨주면은 시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과대하게 그래서 저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5일자죠. 이번 주 월요일장에는 횡보장을 살짝 보이다가 실질 장 오픈 딱 하고 나서 스트레이트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번 주장의 좀 핵심이었던 부분이고요. 그 전주부터 매도세는 이어져 왔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으로 다시 약간 반등을 해주고 이번 주 반등을 쳐주고 있는데 추가 하락 모멘텀도 아직까지 남아는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옐런 의장이나 연준들이 받쳐주는 상승장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왔던 기관들이 앞으로의 장에서는 철저하게 재무주 중심으로만 골라서 매매하는 장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오르더라도 과거처럼 정말 탄탄하게 오르기는 힘든 장은 맞습니다. 다만 저 매도는 들어드렸지만 오늘 장에 추가적으로 청산 물량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는 들어드렸지만 사실 장기적 관점에서 상반기까지는 매수 관점을 이어가시는 게 맞아요. 재무주를 골라서라도 매수를 이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꼭 증시 선물이 아니더라도 증시 안에서 실질 종목을 골라서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상반기까지는. 근데 상반기 이후로는 사실상 이제 실질 재무가 미국 재정이 문제가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격에 의해서는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을 본격적으로 가셔야 된다. 다만 오늘 장에서는 추가적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파란색은 드린다. 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오늘 데이 관점과 그리고 장기적인 뷰까지 함께 항상 좀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매도 물량에 대해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는 하락에 대해서 좀 배팅 의견을 주셨고,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좀 매수에 대한 꾸준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장기적인 뷰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운 의견 주신 송준식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예, 일단 마스터님 의견 상당히 좀 공감하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조금 오늘은 다른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S&P 500과 금리가 지금 사실 너무 왜곡되고 있습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올해 사실 3월 인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뭐 사회 인상에 대한 부분이 다 거의 반영이 된 금리 수준이고 이 금리 수준이 여기서 만약 계속 더 오버퍼폼 하게 된다면은 지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금리는 다시 채권 가격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뭐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수준인 2.88 그 레벨로 지금 다시 왔어요. 다시 왔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은 지금 큰 파도를 한번 넘긴 거죠. 예. 넘기면서 뭔가 이제 두 번째 다시 좀 파도가 약간 오긴 하는데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라는 뭔가 약간 안전심리가 조금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현재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 뭐 이렇게 좀 뭐 폭을 좀 다시 확대해 간다던가 호가가 비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저가 매수세가 약간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고 제가 매수를 들었지만 저도 뭐 장기 롱으로 다시 회복할 겁니다. 뭐 그런 저도 의견은 아닙니다. 앞으로 연준이 키를 쥐고 있는데 연준이 뭔가 완화적이지 않고 계속 매파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면 새로 바뀐 이제 파웰 의장이요. 만약에라도 제가 볼 때는 새로 바뀌고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굉장히 시장을 달랠 것으로 저는 예상은 되지만은 혹시라도 입장이 약간 매파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시장의 쇼크로 다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구간으로 본다면은 S&P 같은 경우는 뭐 한 주간 그냥 레인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2,600에서 한 2,750선 이 레벨에서 그냥 한 2,800선 정도까지에서 그냥 등락을 조금 오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고 시장에서 뭔가 지금 모멘텀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잡아가면서 거래를 하는 게 좋고 일단 또 두 번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항상 저희 1시부터 방향성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바뀌었어요. 금요일부터. 1시에서 1시 반 사이 방향성이 늘 그 본장 시작하고 11시 반에 시작을 했죠. 2시간 동안의 방향성을 틀어버리면서 또 종가를 조금 새로운 종가를 만드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지수 거래하시는 분들은 한 2시 정도, 2시 반 정도까지는 한번 확인하고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좀 말씀해 주셨고, 일단 제한적인 가격대에서 당분간은 움직일 것이다. 2,600에서 2,750 사이에서의 그런 급등락을 좀 반복하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분석을 해 주셨고, 일단 시간적인 부분도 지수에 대해서 장 막판에 좀 많이 좀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새벽 2, 3시 정도
정도까지 좀 장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좀 앞으로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확인을 하고 종가에 대해서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앞으로 매매에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부분까지 참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업에 대한 송준식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저도 오늘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 들었는데요. 저도 어제장에 윗꼬리가 달렸고 이 매물에 대해서도 좀 차근차근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저도 짧게 2,700선 그리고 2,700 초반까지는 그래도 매수적인 접근으로 현재 구간 유효하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매수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의견으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현상이지만 다른 분석 그리고 다른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해외 선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의 전략은 상세하게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맞는 전략으로 좀 취하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신세계일토에서 함께 참고를 할 만한 내용은 전반적인 시황 안에서 이해하시기 편한 그런 정보들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고 현명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슈죠. 유로 FX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반등 이어가면서 유로 FX 어제쯤 크게 밀린 상황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 소폭의 강보합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4 깬 이후에 1.23710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초반에 좀 봤었던 가격대보다는 소폭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유로 FX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김경희 PD 또 관망이네요. 자, 그리고 저와 마서님, 해설위원님 모두 업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습니다. 자, 유로 FX 하면 또 달러를 항상 또 함께 봐주시기도 하는데, 아니, 유로는 좀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마스터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저도 이거를 참 2주 전에 얘기해서 와서 말씀드렸으면 왜 좋았을 텐데. 출연 안 하셨어요? 아니, 좀, 네. 얘기해 주시지. 네. 이거를 제가 좀 분석을 드릴게요. 네. 이거 달러 인덱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등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저저번 주부터 뭐 트럼프가 상방에 대한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우신 장관이 상방도 그냥 단기적 상방이 아니라 장기적 상방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강달러 발언을 이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먼저 하고 가실게요. 그 이유가 왜냐? 일단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약달러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취임하기 직전부터 약달러가 스타트가 됐어요. 왜냐? 공약으로 이미 거론을 놨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작년도에 매도세가 떨어질 때 기울기를 좀 보셔야 돼요. 작년도에 매도세가 떨어질 때 거의 1차 함수에 가까운 기울기로, 물론 약간의 웨이브 진동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1차 함수에 가까운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빠져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약달러 정책을 추진하든 강달러 정책을 추진하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정책 자체가 기업들의 수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목적 자체가 기업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적이 1차적으로 깔려와 있었죠. 1차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하고 다시 또 뭐 원자재들을 수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들에서 회계의 시점을 언제 매입을 하고 언제 매출을 올리고 이 시점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약달러가 굉장히 웨이브가 계산적이지 못하게 막 2차 함수적이고 막 3차 함수적인 움직임을 막 큰 웨이브를 주면서 일어난다. 그럴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판단하기 쉽게 1차 함수적으로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존에 작년도에는 꾸준한 하락을 잘 만들어 왔는데 올해장 들어서 이제 유로가 살짝 매파적으로 확 변했죠. 22쪽에서 확 변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내려오던 이 달러가 갑자기 급격하게 매도세로 2차 함수적으로 가속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다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은 최근
12월 중순 이후, 작년 12월 중순 이후, 기울기가 명확하게 각도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이 각도 차이가 정부 입장에서는 리스크인 겁니다. 기업들이 이걸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시 기울기를 원래의 기울기로 맞춰줘야 된다. 이게 정부 입장에서의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약달러를 올해까지 그냥 변함없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유로가 변함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정책을 바꿔야 되는, 멘트만으로도 바꿔야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나마 상방 쪽으로 터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금 제가 이걸 끌어서 이쪽으로 당겨 드렸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다시 이 1차 함수에 맞춰서 하락세를 유지를 시키려면은 최소한 이 기울기 중심으로 변동폭이 왔다 갔다 파동 함수가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파동함수를 보실 때 지금 일단은 91.000까지는 공간이 열려있던 게 맞습니다. 네.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 91.000까지는 열려있는 게 맞는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급상승을 보였죠. 급상승을 보이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앞에 부분에 이 달러를 내리면서 달러의 매집에 대한 평균 단가가 한번 설정이 됐었어요. 기관들이 이제 달러에 대해서 매도 베팅을 들어가면서 쭉쭉쭉 떨어지다가 평균 단가가 딱 지금 오늘 고점 맞고 떨어지신 90.500의 평균 단가가 한번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평선을 한번 그어드릴게요. 0.500. 이 정도입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살짝 500보다 아래예요. 그래서 고점이 거의 일치하게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기관들이 매도 베팅하던 그 단가 평균 단가에 맞고 떨어졌는데 일단은 9일까지 공간은 열려 있지만 오늘장에서는 단기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게 맞다. 오늘장에서는 오늘장에서 맞고 떨어지는 게 맞다라는 게 포커스고요. 정부 관점에서는 9일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줬다가 다시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만들어주는 1차 함수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을 위해서 옳은 정책이다라는 부분이 제가 핵심적으로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예측 기준으로 해서 유로를 보실 때는 반대적으로 그냥 왜 달러를 자꾸 얘기를 할까 유로를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180도 전환을 하시면은 유로 관점에서의 관점이 딱 되시겠죠. 이거를 분봉으로 나눠서 180도 전환을 시키시면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인장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로와 달러 인덱스의 차트 연동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 시스템 거래가 확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180도 전환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기준으로 많은 종목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일단 달러 인덱스의 현재 구간에서 반등 구간 그리고 오늘장의 흐름을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일단 그동안 상승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소폭의 조정받는 저항받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반대로 유로 FX에 대해서는 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91까지 상방 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추가적인 방향성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0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유로는 오늘장에 일단 반등을 치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락 모멘텀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반대적인 의미로 유로 FX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같은 업이었죠. 송주신 해설위원님이. 들어볼게요. 저는 뭐 좀 인문학적으로 좀 많이 풀어야겠네요. 이공계 쪽이었죠.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3차 함수 딱 얘기 나오니까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그쵸.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고 90.50 레벨에서 고점을 찍고 다시 80대로 지금 들어섰는데 뭐 달러 인덱스와 유로 FX의 지금 상관관계가 뭐 원래 높은 구간이지만은 안 그래도 한참 높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유로, 엔, 오늘 파운드까지 해서 파운드 계속 지금 상승 중이거든요. 네, 맞아요. 좀 같은 흐름으로 결국에는 큰 그림은 같은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오늘도 그러니까 BOE 영란은행 영란은행 은행장이 하는 얘기는 뭐 긴축을 하긴 할 텐데 굉장히 서서히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아무튼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긴축을 하긴 할 텐데라는 할 텐데. 그 조사가 그 단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이제는 올해는 들어가긴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파운드가 지금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하긴 한다라는 거니까. 하긴 한다. 어떻게든. 그리고 네. 채권 매입 중단도 역시 유로존도 채권 매입 중단도 올해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된다. 그 뭐 경도의 차이뿐이지 들어갈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가 워낙 화랑이라 뭐 줄여나가긴 해야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자세들은 각 이제 중앙은행들의 입장들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유로는 매도를 좀 선호하기보다는 눌리면 매수로 접근을 하자. 왜 그러냐면은 재료들은 늘 돌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유로가 갑자기 입장 변화를 한다. 완화적인 입장으로 계속 그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독일이나 다른 이제 유로존 그냥 기본적인 지표들이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네. 좀 매수 쪽으로 통화들은 좀 올해는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두 분, 마스터님과 이 해설위원님이 정말 다른 성격으로 좀 풀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참 이렇게 알찬 프로그램이 저희 신세계입니다. 마스터님. 네, 마스터님이 추가적으로 좀 의견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일단 통화에 대해서는 매수 쪽으로 방향 좀 잡아가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앞서서 9시 발표된 영란은행 쪽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 이후에 코멘트가 일단 긴축에 대해서는 좀 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시장의 포커싱이 맞춰서 현재 파운드는 1.23%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 역시나 오늘 장에서는 눌림형 매수 쪽으로 좀 모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김경인 PD의 의견은 오늘도 관망이신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우선 달러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네. 오늘 장에서 유럽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달러로 모여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 글로벌 증시 최근에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올해 금리를 적어도 3번 인상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커지면서 달러가 좀 힘을 받는 모습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초반에는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또 미끄러져 내려왔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는 모습, 좀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이에 대해서 코메르츠방크 쪽에서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견고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달러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달러는 증시 혼돈 속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잘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런 달러의 어떤 발자취로 인해서 시장 심리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 전까지 미국과 유럽이 극도로 다른 통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유로가 7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이전에 보였었기 때문에 이후에 좀 이렇게 지금처럼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거를 좀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좀 혼돈은 상대적으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후 좀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는 꺾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전망도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로이터 스트래터지스트에게 시행한 그 폴에 따르면 이 달러 반등세가 유지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겠지만 이 가격대 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기관에서도 지난 1월에 이 달러 매도세 이후에 쇼커버링이 이어졌기 때문에 달러 현재 가격대 여전히 좀 단기적이라고 본다라면서 이런 같은 의견을 냈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의 쇼커버링 매물이 현재 가격대의 흐름을 좀 함께 한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오늘 2주째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속보까지 함께 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함께 좀 의견을 나눠봤고요. 현재 곧 33분 26초 지나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장 흐름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일단 지수에 대해서 방향수 살펴보셔야 되겠죠. S&P 500 같은 경우는 초반에 상승폭보다는 좀 줄어든 상황인데요. 2675포인트 선 0.24%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초반에 상승세 좀 지키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의 상승폭이 좀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6,581포인트로 0.57%까지 좀 눌린 상황인데요.
앞서서 나스닥은 장 시작 전에는 1% 넘는 강한 상승 흐름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6,588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0.62% 상승분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는 오늘장 조금씩 개장 후 상승폭을 조금씩 높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125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15% 상승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역시나 초반의 가격대보다는 현재 구간 개장한 후에 1,318달러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안에서도 1,320달러가 회복될지 여부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1,318.5달러로 0.16%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 오늘 좀 세네요. 61달러 초반대에서 현재 61.97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62달러가 지금 현재 터치가 된 상황입니다. 62달러와 61달러 후반대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0.40% 상승분으로 현재 62달러 회복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까지 시세를 살펴보셨는데요. 비트코인 시세도 개장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세 확인하시죠. 일단 8,430달러 선, 8,000 한 중반대 가격대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확인시켜드리는 이 시세는 선물 시세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장에서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좀 출발이 됐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다우는 상승 출발했지만 나스닥은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적인 부분이네요. 나스닥은 상승 출발했고 일단 S&P와 다우는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이고요.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혼조세 그리고 지수 선물 쪽에서도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저희가 개장 시세에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와 개장 이슈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오일입니다. 방금 전에 시세 살펴드렸을 때 초반에 저희가 오프닝할 때는 61달러 초반대 움직임이 이제는 62달러를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1.98까지 올라왔고 방금 전에는 62달러 돌파를 좀 한번 터치를 한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김경윤 PD 홀로 다운이고요. 오늘 뭐 있나 봐요. 저와 해설위원님 맞선이까지 업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좀 또 공통적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크루드오일 좀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뭐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죠. 오르면서 골드도 좀 조정을 크게 겪었고 크루드오일도 뭐 최근에는 사실 달러 얘기를 하면서 크루드 오일 가격을 이렇게 논하지는 않았는데 오랜만에 원자재에 같이 그 섹터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오일도 함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오늘 달러 인덱스가 뭐 사실 반등을 하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면서 저도 좀 유로와 비슷한 관점에서 지금 사실 저도 매수를 들었고요. 유로. 예, 뭐 사실 재고 부분은 API나 EIA나 지금 결과치가 사실 그 API는 105만 배럴 감소 그리고 EIA는 189만 배럴 증가로 나오면서 사실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조금 방향성을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한 3, 4일 동안 겪어왔던 조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60불대 초반에 대한 지지 확인 후 뭔가 약간의 재반등 정도로 해석하고 오늘은 단기 매수로 좀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상단으로는 한 65.50까지 뭐 좀 열어놓고 하단으로는 한 뭐 61불 초반대 지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좀 트레이딩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히팅 오일도 지금 변동성이 좀 좋게 나오고 있어서 예, 크루드 오일과 함께 히팅 오일도 좀 같이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유로FX 전략과 좀 유사하게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PI 쪽과 EI 쪽에서의 재고는 좀 엇갈리게 나와서 이들의 재고로 좀 차트와 그리고 전략을 분석하기에는 조금은 연관성이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전달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첨언 하나만 더 하자면은, 크루드오일과 히팅오일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크루드오일은 많이 올랐는데 히팅오일이 상승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동조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히팅오일도 얼마든지 크루드오일이 계속 뭐 윗구간에서 논다라면은, 움직인다라면은, 그 가격을 뭔가 매칭시켜갖고 좀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역시나 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전략 또 추가적으로 빨리빨리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히팅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같이 좀 연관 지어서 좋은 전략 함께 좀 좋은 자리를 봐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현재 크루드오일 61.94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 주신 마스터님의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PD님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11시 전에 매수 신호 드리고 왔는데 청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밖에서 매수하시라 그랬는데 왜 하시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매도가 이제 일주일 내내 좀 나왔어요. 일주일 내내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제가 요즘 신세계 멘티분들께 지금 신세계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 멘토링 프로그램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은 저희 멘티 계속 팔로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미는 전략이 하나가 있어요. 미는 전략이 베이커 휴즈 굴착장 비수를 이제 3시에 관찰을 하시고, 토요일 3시죠. 그때 관찰을 하시고, 월요일장 시초가에 베이커 휴즈 굴착장 비수대로 진입을 하시고, 수요일날 청산하셔라. 이 정책입니다. 근데 이 방향이 중요한 게, 일단 베이커 휴즈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방향성을 좀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나면 그 이후의 방향성을 추가적으로 또 결정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지금 매도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이 원유 재고 발표 직전에 매도 포인트 하나 또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도 시점으로 쭉 끌고 갔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원유 재고랑 오늘 저번에 베이커 휴즈 굴착장 비수 두 개 다 매도 방향의 모멘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는 계속해서 매도의 방향으로 끌고 왔고요. 근데 그 물량들이 지금 잠시 후에 새벽 3시에 베이커 휴즈 굴착장 비수를 앞두고 있어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일단 남은 시간 동안 한 새벽 1시 정도까지는 매수 방향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왜냐? 청산 물량 정도로만. 근데 매수 베팅을 하시는 거는 저는 지금 상황에선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이제 앞으로 1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 방향으로 청산하는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대기를 하시다가, 이따가 새벽 3시 되면은 베이커 휴즈 굴착장 비수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시고 베이커 휴즈 굴착장 비수가 떨어졌다. 떨어지면 매수 방향, 그리고 증가했다. 그러면 매도 방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베팅을 하셔서 수요일 청산하는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은 상당히 이걸 반복만 하시면은 괜찮은 수익이 한 달 동안에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거만 쉽게 지수만 보고 베팅하고만 반복을 하셔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앞으로 5일 대응 하실 때 초보자분들은 대응하셔라 라고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런 반등의 요지가 있는 만큼 일단은 이따 저희 방송 시간 끝날 때까지는 매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입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시초가에 진입하셔라 라고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장세가 계속해서 매도 모멘텀으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좀 큰 그림의 배경도 한번 관찰을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베이커 휴즈 굴착장 비수의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트럼프가 연안 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할 겁니다. 1년 내내 앞으로 채권이 지속적으로 발행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빈 재정에 대해서 현금 확충을 해야 돼요. 현금 확충을 해야 되는 만큼 연안 개발을 지속적으로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단가가 오를 때마다 추가 허용, 단가가 오를 때마다 추가 허용을 반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번 올해 안에는 베이커 휴즈 굴착장 비수 부분 포함해서 연안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로 큰 그림상으로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관점을 제가 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가격대가 이제 좀 중요하실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가격대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이 좀 떨어졌죠. 많이 좀 떨어져서 6.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한번 이번 주에는 떨어질 수도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두시고 기억하셨다가 이따 관찰하시고 근데 증가를 했어요.
만약에 이번 주 베이커 굴착산 지수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이 가격대도 아직까지 버틸 여력이 된다라고 분석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추가적인 매도 베팅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 청산 물량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베이커 굴착 장비수에 대한 부분이 일단 떨어지게 나온다면은 매수적인 관점, 그리고 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라면 매도적인 관점으로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까지 좀 끌고 가보시는 그런 전략도 함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알찬 정보 또 함께 전략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추가적으로? 네. 방금 MC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하나 짚어드릴 게 생각나는데 왜 수요일 날 청산을 가냐라고 퀘스천 마크가 살짝 나오실 수 있어요. 수요일 날 청산을 가는 이유는 원유 재고가 중간에 방향성을 한번 또 틀어놓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원유 재고까지도 방향성의 하방 모멘텀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도 방향으로 모멘텀이 좀 떨어져 줬는데 원유 재고가 중간에 방향성을 깨뜨려서 다시 재반등으로 올려 보내는 케이스가 저번 주 같은 케이스죠. 저번 주 같은 케이스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월요일 베팅에서 수요일까지 청산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베이커의 방향대로 청산하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수요일 이후로는 원유 재고의 방향대로 또다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원유 재고의 방향대로 다시 베팅을 하셔야 된다. 이 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또 주셨어요. 지금 그 채팅방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 지금 3시에 이거를 어디서 보실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요즘 HTS가 좋아져가지고 HTS 안에서 그 주문창 옆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옆에 지금 하나는 굴착장비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굴착장비수 관련 부분들 거기서 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investing.com 등등의 뭐 많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몇 시에 발표 나는지 한번 보시고 그 수치 실시간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알찬 내용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에지스템 마스터님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빠르게 김경영 PD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현재 시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원유 가격에 긍정적인 요소가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발 생산량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달러 가치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5일째 좀 하락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2달 내 가장 큰 하락을 했다라고 외신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자 나타난 이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투자자들은 이 원유 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미국의 행보로 인해서 실은 역시나 오펙의 노력에 대한 가장 큰 경쟁자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 크루드 생산량 지금 이미 사우디의 생산량을 추월했다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시티그룹은 올해 여름 말까지 미국발 생산량이 하루 110만 배럴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은 크루드가 또 다른 지지대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또 애널리스트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좀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났다라면서 오일은 증시의 큰 변동성으로부터 좀 독립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 달러 반등세가 지속이 된다면 크루드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하고요. 지금 EIA 쪽의 그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 원유 생산량 지난주 1,025만 배럴이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생산량이 4주째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대해서 시티그룹 애널리스트 역시나 추가적인 의견 내고 있는데 미국발 크루드 생산량은 2018년 내내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라면서 유가에 대한 뭐 그렇게 좋은 전망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생산량이 올해 안에 좀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좀 경신할 전망이다라는 생산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보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슈까지 저희가 일부 시간 통해서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마지막 이슈죠. 골드와 함께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에듀시스템 마스터님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찾아뵐 수 있는 기회 갖는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에 저희 2시에 강연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01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일단 올해 2018년도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토요일에 여의도로 달려가셔서 에이시스템 마스터님의 이런 전략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1부에서 다양한 정보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에이시스템 마스터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